안녕하세요. 부자창업 스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돈 되는 상권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10가지 체크리스트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죠. 우리는 빠르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익성 높은 상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내용만 아셔도요, 단기간에 좋은 상권과 나쁜 상권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검증한 방법이고요. 단순한 통계 분석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도 소비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다닌다? 이게 좋은 상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장소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방문 목적을 파악해야죠. 직장에 있는 건지, 주거 밀집 지역이 있는지, 혹은 먹자 골목이 있는 건지, 1시간 안에 빠르게 점심을 먹으러 오는 건지, 데이트를 하러 오는 건지, 가족 모임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건지, 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지갑을 여는지 방문 목적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 점포의 숫자와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경쟁자가 아예 없는 곳보다는 적당한 경쟁이 있는 곳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사 매장이 없는 경우는 배우 세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외부에 얼마나 많은 고객이 유입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유사한 매장의 존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소비력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정 브랜드 하나가 강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된장찌개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선유도 상권의 또순이네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매장의 매출액이 7억, 8억을 판매한다라고 해서 그 상권이 좋다라는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죠. 노포나 지역 맛집으로 인지도가 강한 곳은 고매출의 이유가 위치가 아닌 컨텐츠의 힘이기 때문에 이 인근의 입지가 부동산적으로 좋은 입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야, 여기도 1억 5천을 팔고 있으니 이 가게 옆자리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6천만 원은 팔 수 있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도를 확인하셔야죠. 신축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업용 부동산은요, 오히려 오래된 건물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된 건물은 임차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권리금을 지불하더라도 임차료가 낮은 어느 정도 노후된 상가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으로 야, 우리 건물은 신축이니까 높은 임차료를 낼 임차인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큰 오산입니다. 상가는 임차인이 어차피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신축이나 리모델링 되어 있다는 점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겠죠. 권리금이 높은 곳은 일반적으로 고매출의 잠재력도 높지만은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면 큰 부담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떤 매장의 권리금이 과거에는 1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7천만 원으로 8천만 원으로 인하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매물을 저렴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건 잘못된 접근법이죠. 권리금 협상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은 과거 권리금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로 현재 급매물이다, 이런 기준으로 권리금의 높낮이를 판단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업종 분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현재 이 상권에서 어떤 업종이 주로 고매출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라는 의미죠. F&B 매장 중에서도 식사인지 아니면 주점이 주를 이루는지, 가족 외식이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곳이 많은 곳인지, 마트나 학원처럼 생활 밀착형 업종이 강세인 건지,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 비중이 높은 건지, 이러한 고매출 업종의 특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그래프는 일자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상권, 입지, 그리고 컨텐츠의 특징에 따라서 매출은 오르락 내리락 들쭉날쭉합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는요, 이거를 계절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테라스가 있는 카페나 야외 테이블을 넓게 사용하는 주점은 봄, 여름에 매출이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보통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활용도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은 현재 시점뿐만이 아니라
겨울철 매출이 낮아지는 시기까지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대학가 상권도 유사하죠. 학기와 방학의 매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방학 때 현장 조사만 하고 야, 여기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데? 라고 판단을 하거나 학기 중에 학생들의 소비가 폭발하는 시기만 보고 야, 여기 상권 정말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성형 외과의 경우에는요, 12월부터 2월까지의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이 많은데 이는 이 기간에 시술을 받는 고객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운동시설도 비슷해요. 연말 연시나 다이어트에 대한 니즈가 상승하는 여름 전시기인 4월, 5월에 매출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권의 확장 가능성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권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발 계획이나 신축 아파트의 입주 계획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을 파악할 수가 있죠. 다만 각 시설물의 준공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미래의 가치보다는요, 당장의 수익성이 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임차인의 관점입니다. 아무리 큰 호재라 하더라도요, 실현 시기가 너무나 먼 미래라고 하면은 토지나 건물 투자가 아닌 사업 공간을 찾는 분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여덟 번째는 주변 상권과의 연결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좋은 상권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권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외부 유입 가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종로 상권을 보게 되면요, 종로 3가 익선동 그리고 서술락길 이런 연계도 가능하고요. 종로 3가는 서쪽으로는 인사동이 있고 북으로는 안국역 상권과 이어지기 때문에 주변 상권과의 연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권 연계성이 강한 곳이 소비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계될 수 있는 인근 지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가게 운영 시간과 소비 패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피스 상권에서는 점심 장사가 중요하고요. 주거 상권에서는 저녁과 주말 장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소비 시간대와 내 컨텐츠의 피크타임이 최대한 많이 겹치는 곳이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권 분석은 컨텐츠와 부동산의 조합입니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누구에게 판매할지 명확하게 기획해야만 그에 맞는 상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와 경험을 함께 활용해야 돼요. 매출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걸어보고 가능하면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상권 분석은 손품과 발품의 조합입니다. 빅데이터 상권 분석에만 의존하게 되면요,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손품으로 얻는 정보는 반드시 발품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 과정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도 새로운 컨텐츠를 매칭할 때는 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컨텐츠가 달라지면 상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장 확인 없이 과거의 경험과 빅데이터에만 의존해서 계약 결정을 하는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만 잘 활용해도요, 돈 버는 상권과 망하는 상권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전에 적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부자창업 스쿨에서는 매월 1회 상권 분석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권에 대한 핵심 정리와 함께 체크리스트 활용법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이 비밀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단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단톡방 안에서는 실제 상권 분석 사례와 최신 트렌드는 물론 월급 2배 매출을 위한 창업 성공 불변의 법칙이라는 전자책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고 실전 투자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